반갑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중단원 나머지 정리와 인수분해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항등식이라는 것과 그리고 나머지 정리라는 것을 배워볼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인수정리와 그리고 조립제법이라고 불리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시간에는 인수분해를 배워서 이 중단원이 마무리될 겁니다. 자, 이 순서 기억하고 따라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교과서 26쪽입니다. 자, 항등식부터 배워보겠습니다. 자, 항등식을 배워보기 위해서 이 칠판에 적혀 있는 식들을 한번 쳐다볼게요. 자, 1번 등식 기억을 성립하게 하는 실수 x값을 구해보자. 자, 기억을 보니까 x제곱 더하기 1은 2x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떤 값을 대입하면 이 등식이 성립할까?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면 x는 1을 대입했을 때 성립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x 혹시 또 다른 놈이 있나 한번 찾아볼까요? x에 0을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 좌변은 1이 되고 우변은 0이 돼서 x가 0은 되지 않겠죠. 마찬가지 x에 뭐 2를 넣든 마이너스 1을 넣든 되지 않습니다. x는 1밖에 왠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2번 등식 니은을 성립하게 하는 실수 x값. 자, 등식 니은의 x 자리에도 여러 가지 값들을 대입을 해 볼게요. 자, 첫 번째 x는 1 대입해 보면 좌변은 1이고 우변은 0 더하기 1이 돼서 1이 됩니다. x는 1은 등식을 성립하게 하죠. 자, x에 0을 한번 대입해 볼게요. 좌변은 0이고요. 우변은 마이너스 1 더하기 1로 0이 됩니다. 따라서 x는 0도 등식을 성립하게 합니다. 자, x에 마이너스 1을 넣어볼까요? 좌변은 1이고 우변은 0 더하기 1로 1입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1도 성립하게 하네요. 자, 여러가지 숫자를 대입해보면 알겠지만 되게 많은 숫자들이 등식을 성립하게 합니다. 눈치 빠른 친구들은 알겠지만 이게 왜 그러냐. 우변을 간단하게 정리했을 때 앞부분은 합차 공식으로 x제곱 빼기 1이고 뒷부분에 플러스 1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식은 x제곱이죠. 좌변과 우변이 사실은 같은 그 식을 나타내는 거였습니다. 따라서 어떤 값을 집어넣든지 등식 니은은 항상 성립하고요. 기억은 성립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기억과 니은의 차이점을 알겠죠? 자, 앞으로 기억 말고 니은과 같은 식들의 이름을 붙여줄 거예요. x에 어떤 수를 집어넣든지 항상 성립하는 등식을 우리는 앞으로 항등식이라고 불러주겠습니다. 항상 등식이 성립한다 해서 항등식이라고 부릅니다. 위에서 봤듯이 니은 등식은 항등식이 맞고요. 기억 등식은 항등식이 아닙니다. 자, 항등식의 뜻을 이용해가지고 우리 항등식의 성질 두 가지를 한번 알아내 볼게요. 예제 1번에서 하나, 그리고 문제 1번에서 하나씩 알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1번. 자, 등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a, b, c가 0임을 설명하래요. 자, 형태를 살펴보면 좌변에는 2차식이 나와 있고요. 우변은 0입니다. 이게 만약 항등식이면 그때 2차식의 모든 개수는 0이다 라는 설명이 되겠죠. 자, 대체 왜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요 식이 항등식이기 때문에 항등식의 뜻에 의해서 x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든지 양변이 같습니다. 따라서 x에다가 0을 한번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좌변은 a가 사라지고 b가 사라지고 c만 남게 되죠. 우변은 0입니다. 따라서 c가 0인 건 금방 알아냈어요. 두 번째, 다른 x값을 집어넣어도 등식은 성립하죠. 예를 들어 1을 집어넣어 보면 좌변은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0, c는 0이기 때문에 c 제외하고 우변을 쓰겠습니다. 자, 또 다른 x값에 대해서도 성립하겠죠.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면 a 빼기 b 플러스 c는 0이라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식들을 연립해서 a, b가 0인 걸 알아낼 수 있겠죠. 결국 a와 b와 c 모두 0이라는 값을 갖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고 따라서 a, b, c는 0인 걸 설명했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 풀고 끝내지 말고요. 얘가 의미하는 게 뭔지 꼭 생각을 해보세요. 2차식은 0 꼴로 나와 있고 얘가 항등식이면 그 2차식의 모든 개수들은 0이다 라고
다른 표현으로도 생각을 해주길 바랍니다. 자, 이제 문제 1번에서 또 다른 성질을 이끌어내 볼게요. 영상 잠깐 멈추고 3분 동안 문제를 풀어보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좀 다른 형태죠. 아까는 2차식은 0꼴이었는데 이번에는 2차식은 또 다른 2차식 형태입니다. 이게 만약 항등식이면 자, 이게 성립함을 보이래요. 이거는 바로 양변의 2차식의 동류항의 개수들은 서로 같다라는 말이죠. A와 A', B와 B', C와 C'이 모두 같다는 말입니다. 대체 왜 성립하나 생각을 해보면 일단 예제 1번에서 나온 결과를 이용하기 위해서 우변에 있는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하겠습니다. 그러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에서 부호를 바꿔서 이항이 되겠죠? 자, 이제 동류항끼리 모아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X제곱 동류항, X 동류항, 그 다음에 상수항. 자, 이렇게 동류항끼리 모으고 나면 예제 1번에서 봤던 형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2차식은 0꼴이고 얘도 마찬가지 x에 대한 항등식입니다. 자, 그러면 예제 1번에서 우리가 결론을 냈듯이 x에 대한 2차식이 0꼴로 나와 있고 항등식이면 그때의 개수들은 모두 0이라고 결론을 내렸었죠. 따라서 a는 a', b는 b', c는 c'이라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자, 결국 이 문제가 말하는 바는 2차식은 2차식 꼴이 나와 있으면 그 양쪽의 2차식의 동류항의 개수는 같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얻은 두 가지 성질을 27페이지 맨 위쪽에 정리해 놓았습니다. 항등식의 성질이에요. 항등식의 성질은 두 가지입니다. 예제 1번에서 했던 1번, 문제 1번에서 했던 2번. 자, 각각 2차식은 0꼴이면 그때 2차식의 모든 개수는 0이다. 2차식은 2차식 꼴이면 양변의 동류항의 개수는 모두 같다. 이렇게 이해해 주고요. 자, 요거를 어디다 쓰냐? 앞으로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미정계수법이라는 데에 활용을 해 줄 겁니다. 자, 미정계수법이 뭐냐면 말이 약간 어렵죠. 미정되어 있는 개수를 정하는 방법입니다. 즉, 방정식에서 등식에서 정해져 있지 않은 개수를 정하는 방법을 미정계수법이라고 할 거예요. 밑에 예제 2번 보이죠? 개수들이 조금 ABC 같은 문자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자, 저런 것들을 정하는 방법을 그냥 미정계수법이라고 해주는 거예요. 자, 미정계수법에는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양변에서 동류항의 개수를 비교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문자에 적당한 수를 대입해서 정하는 방법입니다. 각각 이름이 있어요. 첫 번째는 개수 비교법이고요. 두 번째는 수치 대입법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지만 단어만 외우면 어떤 방법들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양변에서 개수를 비교해서 정하는 방법. 두 번째, 적당한 수치를 대입해서 개수를 정하는 방법. 각각 개수비교법, 수치대입법이라고 불립니다. 밑에 있는 예제 2번에 두 가지 방식을 모두 적용해서 풀어보고 어떤 방법들인지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개수비교법입니다. 개수비교법. 개수비교법이란 양변의 동류항의 개수를 비교하는 방법이라고 했죠. 그런데 우변은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만 좌변이 지저분합니다. 따라서 좌변을 정리해 줘야겠죠. 좌변을 전개해보면 a 곱하기 x제곱 빼기 2x 플러스 1 뒤에는 일단 그대로. 자, 이 상태에서 동류항끼리 정리를 해보면 ax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a 플러스 b x 더하기 a 빼기 b 플러스 c가 됩니다. 자, 요게 우변에 있는 저식과 같다고 합니다. 즉 등호 x 제곱 더하기 4x 빼기 3과 같다고 했죠. 자, 그러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각각의 개수끼리 비교가 되죠. a는 1과 같다. 마이너스 2a 플러스 b는 4와 같다. a 빼기 b 더하기 c는 마이너스 3과 같다. 라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요 세 가지를 잘 종합해보면 a는 1, b는 6, c는 2라는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자, a, b, c의 값을 구해봤고요. 이번에는 수치대입법을 이용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치대입법. 수치대입법이란 위에서 말을 했듯이 적당한 수를 대입해서 개수를 정하는 방법입니다. 자, 문제에 주어진 요 방정식에다가 적당한 수를 대입을 해볼게요.
자, 보이는 게 x 빼기 1과 x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 문자들을 최대한 간단하게 해줄 수 있는 x는 1, 그리고 x는 0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x에 1 대입하면 좌변에 a, b 부분은 사라지죠. c만 남게 되고요. 우변을 계산해보면 2라는 값이 나옵니다. 따라서 c는 2인 걸 알아낼 수 있고요. 두 번째, x자리에 0을 대입해 볼게요. x에 0을 대입하면 좌변은 a 빼기 b 플러스 c는 우변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자, 또 다른 값을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겠죠. 이번에는 x에 2를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좌변은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되고요. 우변은 4 더하기 8 빼기 3으로 9가 됩니다. 따라서 두 번째, 세 번째 식을 가지고 연립방정식을 세워서 문제를 풀어보면 a는 1, b는 6, c는 2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결국 똑같은 답이 나오는 거죠. 자, 개수비교법, 수치대입법 어떤 방식이든 문제가 풀리기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마다 개수비교법이 유용할 때가 있고 수치대입법이 유용할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두 가지 풀이를 다 알아두고요. 문제에 따라 적절한 전략을 선택해서 풀어주도록 합니다. 밑에 있는 문제 2번 직접 적절한 전략을 선택해서 풀어봅시다. 한 5분 정도 고민해서 풀어보세요. 자, 문제 2번에 1번. 쌤은 각각 하나씩 방법으로 풀어볼게요. 자, 1번을 보니까 좌변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 우변은 아직 정리가 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선생님은 개수비교법을 사용을 합니다. 우변을 정리해보면 bx제곱 더하기 bc 플러스 1x 더하기 c 플러스 3으로 정리가 되네요. 그러면 좌변과 우변의 개수를 비교를 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a는 얼마, b는 얼마, c는 얼마 구할 수 있습니다. x제곱의 개수로부터 b가 2인 걸 알 수 있고요. 상수항이 왼쪽에는 없는 걸 이용해서 마이너스 3이 c와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a는 x의 개수인데 마이너스 5가 나오죠. 자,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자, 2번 요거는 x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들이 보이기 때문에 수치대입법을 이용해 주겠습니다. 자, 먼저 x 자리에 0을 대입해보고 x 자리에 1을 대입해보고 x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볼게요. 자, 0을 먼저 대입하면 좌변은 마이너스 1이고요. 우변은 싹 사라져서 마이너스 b만 남게 됩니다. 즉 b는 1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두 번째, x에 1을 대입해보면 좌변은 4이고요. 우변은 2a가 됩니다. 따라서 a는 2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세 번째,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 좌변은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우변은 마이너스 2c가 아니라 2c가 됩니다. 따라서 c는 마이너스 1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a, b, c 값 전부 다 구해줬죠. 자, 이렇게 문제에 따라서 수치대입법, 개수비교법 적절하게 선택해서 풀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항등식 성질은 마치고요. 그 다음 나머지 정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정리가 무엇인가는 우리 왼쪽 아래에 다가서기를 보면 느낌을 좀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123 이런 수가 3의 배수인지 아닌지는 굳이 나누지 않고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각 자리의 숫자 1 더하기 2 더하기 3을 해서 나온 숫자가 3의 배수라면 123도 3의 배수이고, 이게 만약 3의 배수가 아니라면 그 수도 3의 배수가 아니다 라고 유용한 방법을 알고 있죠. 이런 것처럼 다항식에서도 굳이 직접 나누지 않고 나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된 정리가 나머지 정리예요. 자, 나머지 정리를 배워보기 전에 마지막으로 나눗셈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생각열기에 나와 있죠. fx는 2x제곱 더하기 x 빼기 3, 요거를 x 더하기 1로 직접 나눠 볼게요. 여러분도 여기 빈 공간을 해보세요. 나눗셈을 해보면 최고차항 맞춰주기 위해서 2x를 곱해주고요. 그러면 2x제곱 더하기 2x, 위에서 아래 다항식 빼주면 마이너스 x 빼기 3, 최고차항 맞춰주기 위해서 마이너스 1 곱해주면 마이너스 x 빼기 1, 둘이 빼주면 마이너스 2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나누는 다항식보다 여기 계산 결과가 차수가 작죠.
여기서 나눗셈 종료하고 얘를 나머지라고 읽어줍니다. 따라서 생각 열기 1번 fx를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 마이너스 2 적어주면 될 거고요. 자, 두 번째, 갑자기 f-1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이런 표현 함수값이라고 중학교 때 배웠었죠. x 자리에 마이너스 1을 그대로 집어넣어 주면 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직접 계산해 볼게요. f-1은 2x제곱 더하기 x 빼기 3입니다. 즉 2 빼기 1 빼기 3이죠.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2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1번의 결과와 비교해 봤을 때 둘 다 똑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요 마이너스 1이라는 놈이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왔을까? 문제를 잘 읽어보니 요 1차식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저 1차식과 어떤 관련이 있길래 나머지를 굳이 나눗셈하지 않고 구할 수 있었는지 밑에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나눗셈 배울 때 이런 표현 배웠을 겁니다. 기억날 거예요. a는 bq 플러스 r. 자, 이때 a는 나눠지는 다항식이었고요. b는 나누는 다항식이었고요. q는 목, 나머지는 r이라고 불러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a를 새로 쓸 수 있었어요. 이 방식 그대로 다시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다항식 fx를 나눕니다. 즉 얘가 a죠. 그리고 x 빼기 알파로 나눈다고 했으니까 얘가 b입니다. 그때 몫을 q, 나머지를 r이라고 하면 a는 bq 플러스 r이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의 등식을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게다가 요 r이라는 놈은 지금 1차식으로 나누기 때문에 1차식보다 차수가 작은 상수가 될 거예요. 따라서 r이 상수라는 거는 기억을 해 두고요. 아무튼 a는 bq 플러스 r 형태로 이렇게 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식은 x에 대한 항등식이죠. 굳이 x 값이 달라짐에 따라서 등식의 참거짓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x 값을 대입하든 등식이 성립을 해요. 자, 우변에 r만 남기기 위해서 앞부분을 사라지게 해주는 x 자리에 알파를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 r은 f 알파라는 결과가 나오겠죠. 이만큼이 싹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0이 되어서요. 자, 따라서 앞으로는 1차식 x 빼기 알파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고 하면 그 원래 다항식에다가 1차식을 0이 되게 하는 알파 값을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너무나 간단하죠? 이 과정도 물론 알고 있어야 합니다. a는 bq 플러스 r로 써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건 반드시 기억을 해주고요. 앞으로 나머지를 구해라 라고 하면 이렇게 간단한 방법을 이용해서 구해주면 됩니다. 이거를 나머지 정리라고 불러줄 거예요. 다항식 fx를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몫은 상관없고 나머지만 구하라 라고 하면 그 나머지는 이 1차식을 0이 되게 하는 x값을 다항식의 x자리에 집어넣어서 구해준다. r은 f알파다 라고 기억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fx가 x세제곱 빼기 3x제곱 빼기 4x 더하기 2로 나와 있고 얘를 x 플러스 2로 나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요 x 플러스 2가 0이 되게 하는 x값, 즉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를 fx의 x 자리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돼요. 따라서 나머지 r은 f-2로 계산해서 구해주면 됩니다. 이 방식 그대로 밑에 있는 문제 1번을 영상 잠시 멈추고 2분 동안 풀어보길 바랍니다. 자, 다 풀어봤죠? 문제 1번의 1번입니다. 자, 다항식은 문제에서 주어져 있어요. 요거를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래요. 몫은 중요하지 않죠? 자, x 플러스 1이 0이 되게 하는 x값 마이너스 1을 fx 자리에 대입을 해줍니다. 그러고 단순 계산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4x 세제곱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x 제곱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x는 플러스 2, 그 다음 상수 플러스 1 계산하면 마이너스 7이 나옵니다. 두 번째, x 빼기 2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래요. 그러면 얘가 0이 되게 하는 x값 2를 대입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나머지는 f2이고요. 계산하면 4x 세제곱은 32, 마이너스 6x 제곱은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4, 그 다음 상수 플러스 1 계산해주면 5인가요? 5가 나옵니다. 세 번째, x 빼기 2분의 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래요. 그러면
f 2분의 1 값을 구해주면 되겠죠. 4x 세제곱은 2분의 1이고요. 마이너스 6x제곱은 마이너스 2분의 3이고요.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1, 다음 상수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2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뭔 소리야? 마이너스 1이죠. 미안합니다. 자, 이렇게 나머지 정리 한번 겪어봤고요. 자, 나머지 정리의 핵심은 x 빼기 알파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간단하게 구할 수 있다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1차식이 항상 x 빼기 알파 형태가 아닙니다. 1차식이라고 하는 건 최고차항의 개수가 항상 1만 있는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ax 플러스 b처럼 쓰이죠. 뭐 2x 플러스 3 이런 형태를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형태에 대해서는 과연 어떤 식으로 나머지를 쉽게 구할 수 있을까? 관련된 내용이 29쪽 맨 위에 함께하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영상 잠시 멈추고 빈칸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갈지 한번 작성하고 다시 강의를 듣길 바랍니다. 네, 함께하기 한번 채워볼게요. 자, 좀 아까는 fx를 1차식 x 빼기 알파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해봤습니다. 그때 나머지는 우변에 r만 남길 수 있는 x값, 즉 x 빼기 알파가 0이 되게 하는 값을 집어넣어서 r은 f알파라고 해줬죠. 얘도 마찬가지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fx를 1차식 ax 플러스 b로 나눴을 때 몫을 q 나머지를 r이라고 하면 a는 bq 플러스 r 형태로 먼저 써주고 우변에서 r만 남기고 없애줄 수 있는 x값을 양변에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그 값을 찾아주기 위해서 앞에 있는 ax 플러스 b를 a로 묶어줘서 x 플러스 a분의 b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사라지게 하는 x값 알 수 있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a분의 b를 대입해주면 나머지 r은 f 마이너스 a분의 b로 대신 구할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생각을 해주면 돼요. 이 부분. 자, 요 내용을 정리하면 바로 밑에 나와 있죠. fx를 1차식 ax 플러스 b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간단하게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자, 요 내용 이용해서 밑에 있는 문제 2번 영상 잠깐 멈추고 2분 동안 풀어보길 바랍니다. 자, 문제 2번의 1번 fx를 2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래요. 그러면 fx를 한번 써보면 fx는 2x 플러스 1 곱하기 qx목 더하기 나머지 r로 써지는데 우변에 r만 남기기 위해서 2 곱하기 x 플러스 2분의 1로 바꿔주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r만 남기기 위해선 x 플러스 2분의 1이 0이 되면 될 거예요. 즉 x에 마이너스 2분의 1이 들어가면 될 겁니다. 따라서 그때 나머지 r은 f 마이너스 2분의 1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어디 갔니? 계산해보면 4x 세제곱은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3x는 플러스 2분의 3 그 다음 상수 플러스 1 계산 결과는 얼마야? 2가 되는 거죠. 두 번째 fx를 3x 빼기 1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당연히 3x 빼기 1을 0이 되게 하는 3분의 1 값을 x자리에 대입해주면 되겠죠. 4x 세제곱은 27분의 4이고요. 마이너스 3x는 마이너스 1 그 다음 상수 1 정리해서 27분의 4라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계산만 잔뜩 했는데 이 계산들을 이용해서 조금 응용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밑에 있는 예제 1번을 이용해서 이 나머지 정리가 어떻게 문제에서 쓰이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fx를 x 빼기 2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5라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조건 하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마이너스 4라고 해요. 자, 요 두 가지 조건을 줬고요. 1번과 2번.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fx를 2차식 요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물어봤습니다. 중요한 건 얘가 2차식이라는 겁니다. 자, 어떤 다항식을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분명 차수가 작아야 하기 때문에 상수 또는 1차식이 나올 겁니다. 따라서 a는 bq 플러스 r 형태로 문제를 다시 써줄 때는 반드시 이렇게 써줘야 합니다. a는 b
Q 플러스 R 형태인데 R이 이번에는 꼭 상수가 아닐 수도 있어요. 1차식일 수도 있기 때문에 2차식보다 차수가 낮은 다항식의 형태인 ax 플러스 b로 나머지를 설정을 해줍니다. 이 상태에서 생각을 해주지 않으면 문제가 풀리지 않을 거예요. 자, 이렇게 나머지 나눗셈을 이용해서 a는 bq 플러스 r 형태를 써주고 문제에서 준 두 가지 조건을 활용을 해줘야겠죠. 첫 번째 조건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fx를 1차식 x 빼기 2로 나눴을 때 나머지라고 했으니까 f2의 값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게 나머지 5와 같다라고 해줬죠. 마찬가지 두 번째 조건은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4라고 했어요. 그러면 x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것이 마이너스 4라는 말이죠. 자, 이렇게 얻은 파란 글씨의 두 가지 조건을 밑에 있는 검정색 박스에 그대로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자, 좌변이 아니라 양변에 x 자리에 2를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 f2는 x 빼기 2가 0이기 때문에 통째로 사라지고요. 뒤에 있는 ax 플러스 b에만 대입이 돼서 2a 플러스 b가 됩니다. 그런데 f2가 파란 글씨를 보면 5라는 값과 같다고 했죠. 따라서 이런 조건을 하나 얻을 수 있고요. 두 번째, x자리에 양변에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볼게요. f-1. 그러면 마찬가지 x 플러스 1 때문에 앞부분 첫 번째 항은 사라지고요. 뒤에 있는 ax 플러스 b에만 대입을 하면 됩니다. 즉 마이너스 a 플러스 b죠. 파란 글씨 두 번째 조건 보면 f-1의 값이 마이너스 4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얻어졌기 때문에 이 둘을 연립방정식으로 풀어주면 a, b 값을 구할 수 있겠죠. 구해보면 a는 3, b는 마이너스 1로 이렇게만 쓰면 안 되고요. 지금 물어보는 건 나머지죠. 나머지 형태에 그대로 대입해줘서 3x 빼기 1이라고 얻어주면 됩니다.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서 다항식을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밑에 있는 문제 3번 직접 풀어보길 바랍니다. 자, 3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fx를 x 빼기 1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3, x 플러스 3으로 나눴을 때는 마이너스 5라고 합니다. 즉, 두 가지 조건을 알려준 거죠. 첫 번째로 x 빼기 1로 나눴을 때니까 f1의 값이 3인 걸 알려줬고요. 두 번째로 x 플러스 3으로 나눴으니까 f-3의 값을 마이너스 5로 알려준 겁니다. 자, 이제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한번 구하기 위해서 저거를 식으로 표현해 볼게요. fx는 2차식 그리고 그때 목 qx 그 다음 나머지는 2차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상수 또는 1차항이 되겠죠. 따라서 일반적인 상수 또는 1차항을 나타내기 위해서 ax 플러스 b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첫 번째 조건 대입을 해볼게요. 양변에 x자리에 1을 대입해보면 f1은 0 더하기 a 플러스 b죠. 자, 요게 결국 3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알 수 있는 건 a 더하기 b가 3이고요. 두 번째 f-3의 값은 0 더하기 마이너스 3a 플러스 b이고 이게 결국 마이너스 5라고 했죠. 따라서 마이너스 3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5가 나옵니다. 이 두 식을 연립방정식으로 풀어주면 a는 2, b는 1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따라서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우리가 나머지를 이런 형태로 써줬기 때문에 결국 나머지는 2x 플러스 1이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자, 나머지 정리까지 한번 공부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인수정리와 조립제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